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고3 일부 초중학생들의 새학기 첫 번째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육당국의 감염병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방역 보조 인력이 부족하고 학교 밖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31살 최신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추가 피해 발견이 고려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관련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초중반까지 올라 포근하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무려 79일 만입니다. 코로나19로 늦어진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가 도내에서도 어제 부분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의 40% 남짓이 참여했는데요. 감염병 차단 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하지만 집단 대면 수업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새학기 들어 처음 학교에 나온 고3 학생들이 본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은 대기선 위에서 순서를 기다려 교실로 향하는 등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내 곳곳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이 눈에 띕니다. 학급당 정원은 30명 미만이지만 교실 안 책상 배치는 시험 때처럼 하고 손 소독과 실내 환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리는 1m에서 2m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반가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조금은 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도내 고교 133곳이 등교 수업에 들어갔으며 학년별 시차 등교나 등교 장소 분리 등 등교 방법을 바꾼 학교가 70%에 이르고 급식 시간 이원화를 시행하는 곳은 90%에 달합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수업 시간을 5분 단축하거나 휴식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크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자제를 해서 모두가 방역을 잘 하는 쪽으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 170곳, 중학교 79곳, 병설 유치원 144곳을 포함해 전체 학교의 40.6%, 522곳이 이번에 문을 열었습니다. 1단계 등교 수업을 시작해 다음 달 8일까지 학교 급별, 학년별로 순차적 등교 수업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수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정하도록. 특히 집단 학습을 우려하는 학생들은 교외 체험 학습을 열흘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시 일정과 취업 준비가 급한 고3 학생, 또 소규모 학교 초중생들이 긴장감 속에 변화된 대면 수업 방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고는 하지만 보건교사 부족 등 여건은 취약하기만 하고 학교 밖 학생 관리 등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고 학생 간 대화도 가급적 자제하며 급식 시간에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 중학생들이 방역 수칙에 제대로 순응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교사들의 지도와 감시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잘 도와줄 것인가. 보조 인력 채용을 검토는 했지만 실현 단계는 아닌데다 학원 등에서 학교 밖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점검이나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장시간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학생들은 무증상 감염의 위험이 있고 말 그대로 조용한 전파자들이 될 우려가 큽니다. 안내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거를 잘 실천하면 그래도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인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학교 50여 곳은 개학이 다시 미뤄지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작지 않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전체 40%라는 점도 감염병 대처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습니다. 등교 전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고 학교에서는 고위험군 학생을 선제적으로 가려내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물건과 책상 등은 반드시 본인이 개별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 등교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학생들의 개인 수칙 준수와 학교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감염병 확산 방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문을 닫았던 시군 체육시설 재개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어제부터 배드민턴장과 빙상 경기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일제히 재개장하고 동물원도 문을 열었다며 이용할 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장소군도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수영장과 헬스장 운영을 어제부터 재개하는 등 학교 등교에 맞춰 도내 자치단체의 문화체육시설 운영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나흘 간격으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로 만 31살 최신종인데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나 추가 피해 발견 등을 검토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산과 전주 여성 살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이름은 최신종, 1989년생으로 만 31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검토했지만 범죄의 잔인성이나 재범 가능성, 추가 피해 사례 발견 등을 감안했을 때 신상 정보 공개가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라든가 저희가 확보한 영상 또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의 혐의 구중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34살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강간 등 살인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범행 나흘 뒤에는 사회관계망 채팅을 통해 만난 부산의 29살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거 전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했던 최신종은 전주 모 초등학교 때부터 씨름 선수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도입된 이후 도내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최신종과 접촉한 사람들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해양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이 강화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말까지 시민인권단과 합동으로 양식장과 어선 등 인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원의 강제 승선과 임금 갈취 행위,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감금 폭행 등인데 최근 3년간 도 내에서는 모두 1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네, 전북 정치권의 다당제 시대를 열며 시작한 20대 국회가 아쉬움 속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21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대법과 재산금융중심지 지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출발은 남달랐습니다. 국민의당 돌풍 속에 새누리당도 깃발을 꽂으며 다당제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새만금 공항을 성사시켰고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달성과 탄소 소재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아쉬움도 컸습니다. 도내 일당으로 중진이 포진한 민주평화당이 극심한 내용을 겪고 분열하면서 임기 후반기 전북 정치력도 약화됐습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은 차기 국회에 몫이 됐습니다. 공공의대법은 총선 압승으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한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도내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이용호 의원이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쳐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1대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지금 공감대를 이뤘고요.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4년째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해법과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보류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중요합니다.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뚫고 특화된 연기금 중심의 금융 여건을 잘 조성하느냐가 금융도시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더 많은 금융기관이 모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과 원전 인접지역까지 지원하는 지방세법,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하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지역 공동주택 30%가 청년층과 다자녀 가정에 특별 공급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일반 분양의 경우 30%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임대아파트는 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배정하도록 주택건설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대부분 1에서 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 소형 평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고 임대료는 일반 시세의 85% 수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고창과 부안의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창과 부안을 올해 처음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하고 국비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과 부안구는 내년까지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스마트 화재 감지, 어르신 안심 케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북권 식품기업 판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9일까지 동북권 식품 클러스터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남원과 진안, 무주 등 6개 시군 특화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동북권 지역의 우수 식품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허브와 홍삼 등 식품 제조업체 20곳 등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방제약기업인 함소화제약이 익산에 입주합니다. 김재 씨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한방제약기업인 함소화제약이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2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세울 예정인데 정상 가동되면 9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함소화제약은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제 등을 생산하는 한방제약기업입니다. 이번 투자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재 씨가 김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고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재 씨는 검산동에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 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작물을 재배할 곳에 흙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 상담소로 의뢰하면 2주 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은 토지의 질소와 인산 등의 함량을 분석해서 적당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작물의 성장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가분들한테 비료 사용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경영 절감도 시킬 수 있는 맞춤형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다음 달부터 일품공원 불빛 경관 조성 사업 공사에 들어갑니다. LED 포토존 2곳과 등나무 터널, LED 그네 등 빛을 내는 LED 시설물을 공원 내에 설치하는데 불빛 경관이 완성되면 야간에 산책 나온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농업인 단체 연합회는 어제 14개 농업인 단체가 모금한 성금 300만 원을 마련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판로가 막힌 농가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계획됐으며 꾸러미는 도내 보육원 14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열린 어린이집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열린 어린이집 설명회를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가 연결되는 실시간 양방향 방식으로 추진되며 열린 어린이집 선정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와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각 유파별 전통 춤으로 펼쳐집니다. 제5회 행복을 그리는 화우림전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 공연 광활루원 음악회가 오늘 남원 광활루원 내 완월정에서 펼쳐집니다. 순창 공립옥천골 미술관이 양만호 화백 기획 초대전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백선 판매관에서 오늘부터 추가 제품 공모전 전시회가 열립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귀금속 보석 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과 탄생석을 오늘까지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입니다. 새만금 중소기업진흥원이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제3회 군산 중소기업 육성 전략 포럼을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국제 한식 조리학교가 오늘까지 제빵 제과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수기를 공모합니다. 지역 역사를 익히는 명사와 함께하는 세계유산 탐방이 내일 모레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초중반까지 올라 포근하겠으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1도에서 낮 기온 24도, 익산 9도에서 24도, 동부권 무주는 9도에서 24도, 장수 9도에서 22도, 서해안권 군산은 11도에서 22도, 고창은 10도에서 2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군산, 부안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에선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좋음, 오후에는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